자, 자유학규제 도입의 취지와 방향에서 자유학규제. 이제부터 새로운 정부에 해당되는 교육 정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유학규제. 물론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니까 이것 먼저 살펴보고, 이제 이 교육과정을 계속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자유학규제는 뭐하고 당연히 교육과정이 하나죠. 하나의 교육과정을 뭘로 하기로 했으니까. 자유학교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떤 것의 일환이겠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의 일환이죠. 자율화의 일환이란 말이야. 그쵸? 그럼 거의 한 학기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야, 그냥? 그래. 학교장이나 학교 구성원들에게 맡기는 거지. 그치? 어떤 체험 활동을 하든 무슨 진로 활동을 하든 맡기는 거니까 자율화 중에서도 가장 더 굉장히 큰 범위의 자율화가 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선생님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새로운 정부의 무엇 같은 거, 교육정책 같은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 최상덕이라는 분이 아마 자유학규제를 책임지고 하는 건가 봐. 그래서 보통 책임연구원들이 있잖아. 그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서포트하고 또 만들고 정책을 이 사람이 만드는가 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자유학규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자유학규제의 도입 취지 및 목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비전 및 목표와 연관지어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 제시한 교육공약과 인수위원회에서 최종 보완 교육 관련 국정 목표 및 국정 과제를 살펴보자. 공약집에 제안된 자유학규제는 과도한 경쟁과 입시제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교육공약이다. 새 정부의 핵심이, 새 정부의 핵심 뭐라고? 거기 그렇죠. 자, 그래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기울은 행복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즉 새 정부 교육 비전 및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 방법으로서 자유학규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아주 좋은 말은 되게 좋죠.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 우리 다시 중학교 갈까요? 이제 우울하잖아. 자, 이제 우리 나라 학생들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더 구체적으로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시험 유제,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 실습, 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자유학규제의 도입 배경은 학생들이 실제 삶과 유리된 채 늦은 밤까지 시험 유제에 주입식 교육에 내몰리다 보니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깨닫고 키울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도 있고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도 형성하지 못하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즉 중학생들에게 시험을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과 활동 중심 수업을 통해 적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데 있다. 그치? 저번 말인지 알겠죠? 대강 자유학규제가 무슨 건지 알겠죠? 근데 지금 자유학규제를 기능론과 갈등론을 써라. 쓸 수 있겠어? 속으로 뭔 소리야 지금? 그치? 만약에 자유학규제가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가 입학사정관제가 굉장히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입학사정관제를 그렇지 기능론과 갈등론을 쓰라고 한 적이 있잖아. 그럼 자유학규제가 아주 핵심이니까 이걸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써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뭘 꼭 고민하고 그래. 딱 봐도 기능론으로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
교육의 기회 긴등시켜주겠다. 그치? 하루계층 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보다 지식 위주의 교육을 하게 되면, 지필 위주의 교육만 하게 되면 사실은 과외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받지 못하는 하루계층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불균형이 될 건데, 체험이나 실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아무래도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쵸? 그런데 역기능은 뭐겠어? 그럼 우리가 그냥 하나씩만 살펴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갈등론에서 보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자유학기제에서 뭐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치? 자유학기제에서 체험, 실험활동, 여러 활동들을 하더라도, 자, 쌤 다시 봐봐. 자, 지배계층의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것을 한다. 체험활동 또는 경험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기 우리 음악쌤 안 오셨나? 쉽게 말해서 클래식 듣는 활동을 주로 체험활동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그러면 또 역시 그런, 어쨌든 뭐 체험은 안 보지만 보고서 형태로 나오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 활동에서 소외받을 수도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마치 이런 것도 갈등론 같은 데서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함으로써 마치 뭐 하는 것들, 학교에서 행복을 찾아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 오도한다, 뭐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치? 학교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무엇의 재생산 공간인데,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공간인데, 이러한 것을 둠으로써 마치 뭐 하는 것처럼 학교가 행복하게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데올로기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이건 그때 생각을 하고, 일단 자유학기제를 우리가 보고, 도입 목적, 행복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원래 인수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담긴 자유학기제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절이 빠지고, 세 번째 국정 목표인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하위의 국정과제인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의 세부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진로 탐색 의미를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고 진로 체험활동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자유학기제의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는 진로 교육에 국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함께 배우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고력, 협업 능력, 공감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활동 유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 때 자유학기제로 상징되는 꿈과 끼를 키우고자 하는 행복교육이 창의교육으로 이어지고 동시에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는 분명히 기능론적 시각이지. 기능론 사람은 여기 있으면 되겠지. 이런 기대감이잖아. 자, 기능론에서는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도 뭐라 그랬어? 그 기능이 정상화된 거 기능론이라고 그랬잖아. 그쵸? 에이, 공교육 정상화. 그쵸? 자, 이와 관련해서 자유학기제가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진 아일랜드의 전환 학년제의 목적이 시험 유지의 지식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 중심 학습과 체험을 통한 인성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측면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자, 쌤 봐봐. 자유학기제가 이제 또 어떤 것과도 연결돼. 지금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도 연결되지. 그치? 자, 그래서 쌤 나올 소재가 굉장히 풍부하단 말이야. 나올 만한 것들로 자유학기제를 연결시켜서 나올 만한 게 굉장히 풍부하단 말이야. 그러면 자유학기제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제언. 근데 이 사람이 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이거야. 거기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지? 거기 연구 책임자 하나 둘 셋 넷.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실행 방안 연구 책임자 최상덕을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그쵸? 이건 제언이야, 제언. 이렇게 하자, 이거야, 이렇게 하자. 자, 자유학교제의 목적에 적합한 실시학교 내용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자유학교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목적과 시행학기의 우선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 교육 전문가, 교사, 교장 및 장학관, 교육단체 대표, 중학생 등 6개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따로 했죠. 자, 그래서 자유교육제 목적에 관련 질에서 활동 중심 수업과 진로 체험 등을 통한 인성, 사회성, 사고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등을 함양하는 교육을 하자. 이런 사람들이 몇 %나 됐다. 68.8%나 됐다 이 말이야. 단순하게 어떤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직업 체험 중심의 진로 직업 교육에 대한 것보다는 뭘 하자는가? 이같이 좀 더 포괄적인 활동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야. 지금 제언이야, 제언.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 둘째로, 자유학교제 실행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수업 교육 방법의 평가 방법 개선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는 자유학교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이 목표에 도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교육과정의 그 유상이 분명히 명시될 필요가 있다. 즉 학부모 막연한 우려와 학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체 중학교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자유학교는 어떤 유산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의 활동을 꼭 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이건 다 어떤 거야. 지금 자유학교제가 명확히는 안 나왔으니까 자유학교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들이야. 넷째, 자유학교제 시행을 위한 우선 과제의 체계적인 추진과 로드맵에 기반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요청된다. 그 밑에 다섯째, 새 정부의 핵심 교육일수록 긴 호흡으로 선생님의 참여와 지지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실질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은 자유학교제가 성공하려면 교사들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여섯째, 중장기적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교육방법, 평가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다음 성공적인 자유학교제 운영을 위한 진로 탐색 중심의 선결 과제에서 한번 나왔는데 그건 선생님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이걸로 맞죠? 아닌데 쌤 6페이지 넘겨봐. 자, 거기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교제의 성공적 편성 운영을 위한 시론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유학교제가 뭐 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한국교육평가원 교육과정 본부장이니까 읽어볼 필요가 있어. 어디에 넣겠다 이거야. 지금 이것도 교육과정의 일환이니까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새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 하나인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한 주요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곧 이제 교육과정 또 바꿔지겠지.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자, 이는 현재 학교 교육은 입시에 예속되어 있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존중해주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에 토대하고 있다.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의 주요 방안으로는 토론, 실습, 체험 중심의 중학교 자유학교제를 도입 운영할 예정이다. 토론, 실습, 체험 중심이야.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자유학교제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학교제 동안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 후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과정과 결과 등 활동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 토론, 실습, 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변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자유학교제가 취하는 교육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저 도입에 따른 몇 가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과 관련해서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 이후 질 관리와 모니터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학력저하와 함께 만약에 우려되는 것 또는 역기능 이런 거 말하면 이런 거 써주면 되겠죠. 함께 이러한 기회를 선호의 학습을 기회로 삼는 사교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그러겠지. 이때다 싶어서 자유학기제 신청하고 밀린 공부 학원으로 간단 말이야. 그럴 수 있겠지. 과 진로 체험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의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한 걱정 등이 그것이다. 자유학교제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가 제기된 것은 상급학교 진학, 학력 중시 등과 같은 교육의 현실을 고려하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로 이루어지는 우리 학교 교육에서 자유학교제 도입은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교제가 단위학교에 안정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 내외의 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하지만 교육 편성 운영 측면에서도 우선적으로 선결 혹은 고려돼야 할 과제가 있다. 그치? 아마 교육과정 본부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교육과정을 분명히 하나 만들겠지? 자, 그래서 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자유학교제가 항상 어떤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있겠어. 상당히 우려도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유학교제가 2016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그치? 기대되는 효과와 우려되는 결과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나온다면 쓸 수 있어야 돼. 자, 자유학교제의 성격 및 목적, 운영 방향에 대한 지침이나 내용을 교육과정 관련 문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교제의 목적, 운영 시기, 주요 내용, 운영 방법, 평가 등에 관한 최소 지침을 교육과정 총론,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등에 적시하여 자유학교제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적용에 있어서 교육과정 관련 문서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유사를 고려해볼 때 자유학교제 내용과 지침은 자유학교제 운영을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총론을 넣다 이 말이야. 그쵸? 두 번째, 모든 학교가 같은 시기에 자유학교제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비록 자유학교와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운영 내용, 운영 방식, 평가 방식 등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지만 운영 시기는 학교별로 일관되게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별로 운영 시기가 다를 경우 예컨대 전유에 따른 학습 결손 및 학기간 학습의 연속성의 간극이 있을 수 있다. 물론 2003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전입 학생의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 학교에서는 보충학습과정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지침으로 명시하고 있다. 자유학교제의 겨우 보충학습과정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운영시기 학교별로 달라지면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학교제의 실시 이전 학기, 실시학기, 실시 이후 학기의 교육내용, 교육 방법, 교육평가 간의 간극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쌤 봐봐. A라는 학교는 1학년 2학기 때 자유학교제를 시작했어. 근데 전화가 왔는데 걔는 2학년 1학기야 거기는. 걔는 자유학교제만 1년 동안 하는 거지. 그럼 좋겠네. 좋긴 하겠네. 얘는 완전히 행복한 법을 알고 나오겠지. 행복하게 사는 법을. 그런 거니까 간극을 좀 맞춰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자유학교제가 핵심 공약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정착이 될 거냐, 운영될 거냐 이런 것도 쏠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는 있어. 그치? 자, 셋째로 넘어갑시다. 학교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자유학교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건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넷째, 블록타임 운영, 교육내용 재구성 등 학교 및 교사 수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거고 또 다 연결되는 거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하고 연결되니까 거기 있는 블록타임제라든가 교육내용 재구성 이런 거가 또 다 연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섯째, 학생들과 꿈과 끼를 발현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이나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 그렇죠?
자유학기제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길을 찾도록 토론, 실습, 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 활동을 주시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인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자율적 체험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 밖의 시설 같은 것도 활용하는 것, 그쵸? 이런 것들도 제한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쵸? 그 다음 여섯째 한 장 넘겨서 8페이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지향하고 토론, 실습, 체험활동 결과에 맞는 평가 방식이 마련돼야 된다. 자유학기제는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을 통한 활동을 토론, 실습, 체험 등으로 운영하고 학생의 다양한 체험학습 과정과 결과 등 활동 내용을 학교 생활부에 기록하게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학교 현장에는 어떤 평가로 실기시험을 대체할 건지, 평가 결과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필평가를 대체해서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등이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이 오히려 교사 학생의 평가 부담으로 작동한다면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 학생이 갖는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오히려 토론, 실습, 체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방법이 구현되어야 된다. 학생평가 기록은 학생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근거한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라 학생의 다양한 체험 학습 결과를 학생 기록, 생활 기록부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생 기록부 작성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꿈과 길을 살려주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교사의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그치? 항상 이 사람들 쓰는, 글 쓰는 거 봐봐. 항상 마지막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뭘 써? 교사의 역량 제고, 교사의 전문성 제고, 이런 이야기들 꼭 하지. 그치? 그게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좌우하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오늘 좀 너무 빨리 읽어버렸네. 좀 더 읽을걸, 천천히 읽을걸. 그런 건 상관없고. 선생님, 이거 한번 그럼 써보시기 바래. 선생님, 자유학기제 이해는 됐어요? 근데 쓸 수는 없겠지? 그럼 교과교 실제를 써볼까? 자, 심판. 그러면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의 장점, 효과 이런 걸 써라 그러면 쌤 어떤 걸 쓸 수 있겠어? 자, 지금 방금 이야기했지. 교육과정의 효과, 수업의 효과로 나누면 되겠지? 교육과정의 효과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과정의 다양성, 여기서는 하나 더 추가되겠지만, 다양성과 자율성. 그쵸?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겠어? 교육과정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사실은 자유학기제는 교육과정 측면에서 보면 뭘 쓸 수 있죠?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렇죠? 수준 말씀은 좀 그렇고 그건 넣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 어떤 것을 교육과정 측면에서, 그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진로교육, 진로교육에 대한 활성화, 그렇죠? 진로교육에 대한 활성화. 그렇죠? 그 다음 창체활동의 내실화. 이런 거 들었으면 되겠지? 거의 다 창체활동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야. 실제로 그게 아니지, 교육과정에는 그게 그러겠지만 창체활동의 내실화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런 걸 쓰란 말이야. 그 다음 수업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거 쓰면 자유학기제는 학교 시설만 이용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돼서 이용할 수 있다면 뭐가 될 수 있겠어? 아까 어떤 교과교 실제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 자, 쌤 봐봐. 이제 자유학기제니까 체험이고 이러다 보니까 쌤 미술 감상할 때 미술관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다 갖춘 게 어디 있어? 그치? 그런데 가서 하는 거니까 마치 뭐하고 비싸겠어? 교과 교실에서 얻은 효과랑 비싸겠죠? 소프트웨어적 효과는 뭐라고 그랬어? 방금 방법이 어떻게 다 바꿔진다 그랬어? 이론 중심으로 아니라 토론, 실습 또는 체험 이런 식으로 다 바꿔지니까 많은 것들이 바꿔질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러면 쌤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면 어떤 게 바꿔져야 되겠어? 어떤 측면에서도 휴먼웨어 측면에서도 많이 바꿔질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자, 우리가 하드웨어적 측면, 소프트웨어적 측면, 휴먼웨어적 측면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써주면 되겠다. 그 다음 당연히 뭐 거기에다가 어떤 걸 써주면 돼? 일반적으로 이런 자유학 규제를 통해서 뭐 어떤 거? 방금 일반적인 효과들이 있었죠? 좀 더 크게 보면 어떤 효과들이 있다 그랬어? 꿈과 끼를 살려줄 수 있는 거고, 그쵸? 어느 정도 시험, 이 지필평가 이런 경쟁력에서 벗어나서 상호 협조하고 동료. 쌤, 지난번에 제가 그거 한번 했었죠. 제시문 특강할 때 미래 사회는 사실은 경쟁을 한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미래 사회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렇지. 서로 동료 간 협동 또는 상호 네트워크. 그치? 같이 노력하는 거 뭐라 그러지? 서로 간에 협조하는 거. 그래. 공존 또는 같은 그런 것들 서로 간에 협조하는 거 뭐라 그러지? 협력? 좋아? 그 쉬운 걸 생각했나?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할 수, 이런 것들이 미래의 역량이라고 그랬죠? 핵심 역량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이런 교육과정 효과, 수업 효과 말고 일반적인 효과에서 쭉 써주면 되겠지? 또는 이런 거 있을 때는 일반적인 효과를 먼저 써, 그냥. 왜? 더 큰 거 쓰고, 교육과정, 수업 이렇게 내려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도 쓰고.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쓰면 안 되지. 꿈과 끼를 살려준다. 그건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꿈과 끼를 살려주고, 뭡니까?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쭉 써주고 두세 개, 그 다음 교육과정 효과를 두세 개 쓰고 수업의 효과를 두세 개 쓰고 그러면 효과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쓰는 거지. 자, 그래서 자유학 규제도 역시 어떤 것과 비싸게 써도 되겠어? 그렇지. 우리가 학교 교육에 교과 교실제 같은 거하고도 비싸게 써줄 수 있단 말이야. 단 이거 자유학규제 쓸 때는 꼭 현 정부의 목적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밝혀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방금 같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죠. 일반적인 효과로. 이해됐어? 자. 예. 이런 거 좋아해. 이런 수업이 돼야 된다. 방금 토론, 예, 지금 자유학기제 자료를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자유학기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좀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 그렇다면 뭐 일정한 뭐 틀이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지 않은지. 지금 발표 상태고, 이제 어떤 것을 모델로 했다 그랬어. 아일랜드의 전원학기제를 모델로 했으니까 이랬단 말이야, 쌤. 쉽게 말해서 한 학기를 완전히 비워두고, 이건 누가 정해야 되겠어? 학교에서 정하겠죠. 그쵸?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를 완전히 거기서 정하는데, 우리 같이 1교시, 국어, 이런 식으로 지필이 아니라, 아니면 강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 토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많은 제언들을 한다는 것은 뭘 안 하겠다는 것은 확실해.
지금과 같이 운영하지는 않겠다는 건 확실한데 어떻게 하겠다는 제언은 명확치가 않단 말이야. 단 지금과 같지는 않고 어떤 거 방금 이야기했던 몇 가지 있죠? 수업 방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거 바꾸고, 그렇죠? 그다음 하드웨어적인 것도 좀 바꾸고 학교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지역과 연계돼서 교육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 선생님 알다시피 평가도 안 하고,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본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것이 행복교육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시험 안 본다고 그랬죠?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금지야.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금지. 큰일 났어. 초등학교 출판사들 됐어. 좋아할 일은 아니고. 근데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 왜? 여전히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될까는 조금 의문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쪽도 다루고 싶었는데 초등교육이니까 이쪽을 먼저 다뤘어. 자, 또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는 계속해서 쌤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제도라는 건 꼭 인식하기 바래. 그러면 나중에 이 자유학기제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는데 혹시 이게 만약에 어떤 것 16년에 실시한대요. 2016년. 그럼 물론 시범 실시하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2010년 아직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시험에 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시험이 11월달, 10월달 말이나 11월달 시험 보면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도 낼 가능성은 왜 있냐면 꼭 안 나오더라도 뭐 할 수 있겠어? 사회학기제에 대한 기본적인 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왜 필요하냐고 물어볼 수 있을 거고 이게 기대되는 효과라든가 아직은 안 했지만 우려되는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야. 쌤 생각해봐. 자, 현 정부가 바꿔졌으면 그치? 인수위원회 위원장인 곽병선 쌤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교육개발 원장이었어. 그리고 지금 몇몇을 딱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것, 지금 입시교육이 문제라는 걸 이해하고 있고 행복유지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시험도 마찬가지겠죠? 자기하고 관련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꿈과 길을 통해서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 여기 목표니까. 그럼 당연히 자유학기제는 한 번쯤 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구체화되는 방안이 올해 안에 안 나오면 신문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물론 여기에 대한 포럼은 한두 번 더 열릴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신문에 안 나오면 뭐가 되겠어? 나중에 어느 정도는 잊혀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2016년이니까 만약에 내년이라면 분명히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놓는 게 좋겠다 이 말이죠. 또 좋아. 이런 질문 얼마나 행복해. 그쵸?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유학기제에 대해 쓸 것은 또 반복해서 또 쓰게 될 건데 좀 걱정스러운 건 교육과 교실제가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왜냐하면 2014년도에 적용하기로 이미 결정을 해놨고 선생님 교육과 교실제가 좀 단순히 교실 찾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쌤 오늘 쓸 일은 교육과 교실제의 순기능하고 그러니까 기대되는 효과하고 우려되는 결과란 말이야. 지금 기대되는 효과는 잔뜩 알고 있는데 우려되는 결과는 모르죠? 우려되는 건 어때요? 우려되는 측면을 써라 그랬어요. 기대되는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을 써라 그랬으면
우려되는 것은 어떤 것이 우려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걸 써. 그치? 그런 것들을 쓰시면 좋겠다. 또, 그 이동 시간. 좋아. 이런 걸 어떻게 잘 정리해서 쓰느냐. 방금 같이 크게 교육과정 효과, 수업 효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듯이, 무작정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것보다는 좀 묶어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훨씬 뭐 할 수 있단 말이야. 바람직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자, 쌤, 교과 교실제가 2014년부터, 14년부터 실시되니까,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기대되는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간단히만 써보시기 바래. 기대되는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 그치? 자, 우리 쌤들은 지금 쓰고, 한번 써보고 오늘 가시고, 지금 이제 첨삭을 바로 해드릴 생각입니다. 첨삭을. 그리고 이제, 쌤 봐봐. 원래는 교육과정을 쭉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잠시 멈춘 상태야.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까지는 다 봤죠, 이제? 이거 완성했어, 교과 교실처럼. 이제 조금 총론 부분부터 이제 다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총론, 강론으로 쭉 이어지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다시 어떤 걸 좀 테마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부분을 테마로 만들어서 하도록 합니다. 지난번까지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테마 4까지 했었죠. 5까지, 인성교육까지 했었죠. 그러면 이제 더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과정 테마로서는 1. 학교 교육과정이 자율화했었고 2. 인성교육 했었단 말이야. 근데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해서 교과 교실 빼먹었으니까 오늘 정리를 했었고, 자, 이 자율화 기제는 아직 정착은 안 됐지만 학교 교육과정이 하나죠.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주요 정책이고,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에다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인성교육 안 했나요, 우리? 안 한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을 안 했어? 그래. 그럼 이제, 그럼 잘 됐네. 이거 끝났죠, 이제? 패턴 1, 교육과정 패턴 1은 끝났잖아.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패턴이었으니까. 이제 패턴 2는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할 겁니다. 인성교육과. 이 인성교육이 어떻게? 최근에 학교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자유학기제에 있어서 꼭 빠지지 않는 게 뭐였어? 인성교육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